반갑습니다. 오늘은 1-3 AI 혁신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 자료 34페이지죠. 그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1-2차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과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AI를 통해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 진행을 돕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혁신이 사용자에게 분명한 가치를 제공하고 또 이들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수익 모델까지를 개발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AI 마케팅을 돕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또 AI 혁신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존 혁신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AI 혁신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혁신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즉 AI 혁신 모델을 스케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API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이어지는 가치 경로를 이해하고 또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했습니다. 왜 경험적 가치가 중요하냐면 AI 기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고 또 경험에 의해서 터득해 가서 계속해서 이 AI 기능 자체가 사람처럼 더 학습되고 발전해 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또 AI 마케팅을 실현하려면 조직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역량을 외부에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외부에서 끌어올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의 역량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 역량을 끌어들여 오는 데는 그 프로그램을 AI 프로그램 일부를 가져왔을 때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져왔을 때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가져와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혁신을 통해서 조직이 통합되어야 되고 또 비즈니스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경영자 그리고 창업자 또 엔지니어 그리고 각 부서의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AI 교육 담당자 또 여러분처럼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이 앞전 시간에 설명했고요. 혁신을 이뤄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해서 AI 혁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 정의하고
AI 기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 또 API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를 확보를 어떻게 하고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인데요. 어떤 좋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경로를 설계해보고,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또 그런 가치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할 것인가, 이런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정리해 본 것으로 마지막으로 과목을 맞출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혁신의 종류인데, 혁신의 종류를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했는데요. 지금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를 챙기는 게 AI 혁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AI 혁신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능력, 추론, 학습,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이라든가 추론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을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혁신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정보 기술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더 빨라지죠. 지금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론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인공지능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방식을 그대로 기술로, 정보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AI 혁신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고도화된 기능을 지닌 제품 및 서비스를 구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 앞전 시간에 했습니다. 독자적인 AI만의 기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I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까지 하니까 정말 인간과 거의 가깝게 다가가는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까지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가라든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AI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죠.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따져서 소비자는 그 기능을 구입을 하죠. 기존 것보다 우수하고 커다란 가치를 얻으면서 사용자 경험의 비약적인 향상을 실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차후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에 더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 AI 혁신의 핵심 요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따라서
집중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지금 오프라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세요.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AI의 핵심 요소인데요. 인공지능의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핵심 요소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큰 틀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한번 했죠. 첫 시간에 알고리즘을 만들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 모델까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은 씨앗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I 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다는 것인데요. 식물에 비하자면 알고리즘은 씨앗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 씨앗의 크기는 적지만 그 속에 DNA 속에 사과나무처럼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그냥 식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는 그 씨에서 커다란 사과씨라고 한다면 사과나무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의 DNA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절차와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생소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그 자체는 사과나무가 아니고 작은 씨앗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AI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다. 그 구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과 씨에도 그 구조가 들어있죠. 그 씨가 싹이 튀어서 나무로 자랄 준비를 하는 그 구조가 우리는 씨앗 하나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이 싹이 터서 나무로 만들어지게끔 그 안에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절차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뭘까요? 절차와 방법이 설계되어 있는 것, 이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셨죠? 지금 반복해서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구조의 첫 번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들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씨앗을 땅에 심어서 양분을 주면 씨앗이 점점 자라는데 여기에서 양분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주는 게 데이터다. 그래서 양분을 섭취한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겠죠.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점차 성능이 고도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을 해서 점차 성능이 고도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지금 빅스비로 들었는데요. 내 목소리를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더 나중에는 더 잘 알아듣는 성능이 고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디지털 혁신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재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직접 만져보고 사용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죠. 알고리즘과 데이터까지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지금 직접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재료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다 자란 나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완성된 솔루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좋은 알고리즘과 풍부한 데이터가 마련됐다 해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형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만이 되겠죠. 그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적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열매로도 얻을 수 있고 목재를 얻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무의 가치는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지는데 그 용도가 나무를 조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따먹는데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그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무와 가치가 달라진다. 나무는 하나지만 조경으로도 쓸 수 있고 열매를 따는 과실나무 열매를 얻는 데 쓸 수 있고 목재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지금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야기했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어떻게 활용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수익이 없다면 이걸 개발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치 창출 및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은 좀 좁은 의미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를 포함해서 가치 및 수익 창출 그래서 AI 혁신의 모든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것인 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걸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통으로 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는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인데 AI 혁신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를 학습으로 성능을 고도화해야 되겠죠. 지금 사례를 들면 이해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쉬워질 것입니다만은 사례를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성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 이야기했는데요. 주가를 판단하고 시장 흐름까지 판단해준 이런 것들은 일반 지금 주식을 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식 판단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어마어마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뭐 월 3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1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보통 1000명 정도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씩 내는 사람이 10명이면 300이고 100명이면 3000입니다. 그럼 1000명이면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월 3억을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본다 그러면 기하학적인 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 개발했을 때 어마어마한 혁신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AI 기능은 앞으로 인류를 흔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요소는 알고리즘, 씨앗과 같다. 대신 그 씨앗 안에는 DNA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양분에 해당이 된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다 자란 나무인데 이 나무를 목재로 쓸 것인가, 과일을 따먹는 나무로 과실수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적용을 하는 데 쓸 것인가, 용도에 따라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과일나무로 쓸 것인가, 목재로 쓸 것인가, 적용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AI 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AI 혁신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AI 기술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찾아내려면 먼저 AI 혁신의 인공지능 혁신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은 일반적인 혁신과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서술형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해야 되고, 또한 교재를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서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AI 혁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테크놀로지를 푸시와 마켓 풀 방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푸시에 관련된 내용은 기술의 월등한 기능을 실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월등한 기능으로 소비자가 감동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마켓풀은 시장에서 출발하는데요. 사람들의 니즈,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 등을 포착해서 이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겁니다.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혁신에서는 마켓 풀 방식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일반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켓풀 방식인데 AI에서는 마켓풀 방식이 아니라 고객 니즈를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니즈하지 않고 있는 월등한 기술을 실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AI는 푸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 주는 것, 이게 A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푸시는 새로운 AI 기술이 쏟아 나오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냐, 직접 자극하지만 지금껏 직접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경기에서 승리했죠. 그 뒤로 사람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잠재성이 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뛰어난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아주 기발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또 써먹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헨리 포드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더 빠른 말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AI 기술은 사람들은 아직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제품 서비스를 고안해내는 일종의 기술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켓풀이 아니라 푸시 성격을 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만족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아이디어는 고객이 말해줄 수 없고 기술적 통찰력으로 발견해내야 된다. 자, 여기 이야기가 진부했는데요.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AI는 푸시 마켓 풀 기능이 아니라 푸시 기능이다. 푸시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하지만 인공지능 혁신 AI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어느 가치를 획기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혁신의 성격이 이렇게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혁신은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시장의 동종 제품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인데요. AIG 혁신은 급진적 혁신에 해당이 됩니다. 전혀 다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존 지식과의 결합으로 완전히 상이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궤도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급진적인 혁신이 AI 혁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혁신과 테크놀로지 푸시는 AI 혁신은 대체로 급진적 혁신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상 비서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급진적인 혁신에 해당한다. 또한 기술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숙된 기술 지식을 지닌 혁신적 기업이 테크놀로지 푸시 형태로 혁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원하고 니즈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학습하는 머신이다. AI 혁신의 두 번째 속성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성장한다는 점인데요. 일반 제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성능이 좋아질 수 없는데 이 AI 혁신은 학습을 해서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이게 인공지능 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일반 프로그램은 그대로 입력을 시키면 그냥 나오는데 이건 학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학습량이 늘어나서 성능이 고도화되는 것이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는 제품의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일반 디지털 프로그램은 알파고는 지금 이세돌과 지금 바둑을 둬서 이겼는데 다른 사람과 여러 번 바둑을 두면 둘수록 성능이 성장된다는 것이죠. 발전돼요. 학습이 돼서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성장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줄 아는 머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가상 비서 알렉사가 수행하는 작업 스킬 수가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30만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1만 개를 돌파하고 1년이 지나다 2만 5천 개를 넘어서고 2019년에는 8만 개를 돌파하는 이런 중요한 점은 또 알렉사의 정확성까지를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돼서 스킬이 쌓이면서 더 많은 건수의 일을 처리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한 성장과 성능 개선은 AI 제품 및 서비스의 두드러진 차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학습하는 머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무제한적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AI 혁신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요. 용도가 정해져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세돌과 결혼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바둑뿐만 아니라 구글 번역에 활용되고 공장 전기료 절감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농업용 자동화 로봇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분야에 맞춰 구현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학습 데이터도 다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에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있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이 여러 분야로 사용될 수 있다,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 디지털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제한적 응용이 가능하다. 많은 분야의 AI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미개척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농업, AI 드론, AI 채용, AI 호텔, AI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의 역사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AI 혁신입니다. 또 이미 이 AI가 적용된 분야보다 아직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응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I의 특별한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혁신의 속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혁신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하셨는가요? 1주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하죠. AI는. 그래서 핵심 요소는 알고리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은 테크놀로지 푸시 형태다. 그래서 급진적인 혁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1주차 강의를 들으니까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1-3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